지금 스마트 스토어 상품 삭제되신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정말 예외 사항이 너무나도 많아서 신고 대잔치가 될 거고 고객센터 불티 날 것이다. 저희 수강생 분들도 이렇게 지금 카톡이 오고 있어요. 상품이 삭제됐는데 이유를 도통 모르겠어요. 메인 상품 날라가고 복구 기다리는 중입니다. 쇼핑 1페이지가 상위권 사라지고 전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땡땡도 노출이 안 되고 쇼핑 탭에서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정말 저는 과장이 아니라 스마트 스토어에 겨울이 오고 있다. 윈터 이즈 커밍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상품이 왜 삭제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음전이라고 아시나요? 이게 하나의 상품 페이지 안에 여러 상품을 등록하는 거예요. 모음전, 모음딜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개념 자체는 별게 아닙니다. 뭐냐면은 그냥 이거예요. 봉지라면에 88종 모음전이 있죠. 이게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래서 옵션을 보면은 동치미 물냉면도 있고 비빔냉면 있고 평양물냉 함흥 비냉 세트 세트 메뉴도 있고 신라면 당연히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상품들을 옵션에다가 넣은 것들을 모음전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네이버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음전을 하면은 뭐가 좋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 번에 이게 구매가 가능하잖아요. 그쵸? 내가 팔도 비빔면 사려고 들어왔는데 마침 옆에 신라면도 있네. 같이 사야겠다. 이렇게 쟁여두면 되잖아요. 그러면 배송비도 한 번에 아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런 모음전 상품에 대해서 부작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삼겹살을 검색을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화면들이. 이 식품은 아직은 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촬영하는 날짜가 8월 1일인데 아직 식품은 모음전에서 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봤던 모습이 이런 모습인데,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은 같이 한번 보면은 삼겹살을 검색하면 당연히 삼겹살이 나오는 게 맞죠. 근데 이게 통삼겹살 2kg, 그리고 냉동 수입, 근데 목살, 대패, 목전지, 오겹살. 그러니까 삼겹살을 검색을 했는데 삼겹살 외에 어떤 항목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1+1 행사, 여기는 또 구이용, 보쌈용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는 이제 더 심하죠. 여기는 모듬도 있어요. 그러니까 삼겹살만 파는 게 아니라 삼겹살하고 다른 부위를 세트로 같이 이제 판매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대패삼겹, 왕목살, 갈매기살, 등갈비, 바베큐 엄청 많잖아요. 바베큐랑 캠핑이라는 키워드까지도 넣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네이버가 보기에는 이런가 봐요. 정확한 상품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삼겹살을 검색을 했는데 왜 돼지갈비, 가브리살, 항정살 이런 것들이 나와서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느냐, 이런 겁니다. 그리고 가격 비교가 어렵다. 즉 내가 삼겹살을 검색을 했으면은 삼겹살이 얼마인지 1kg, 2kg 단위로 얼마인지가 쭈르륵 나오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교 분석하기가 편한데, 이렇게 제품들이 섞여 있으니까 이게 지금 삼겹살 가격이 25,500원인지 또 막상 옵션을 눌러보면은 어떤 거는 20,000원이고 어떤 거는 15,000원이고 어떤 거가 25,000원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잖아요. 이 가격이 진짜 그 삼겹살의 가격이냐, 이거는 또 삼겹살의 가격이냐, 들어가 봤더니 대패 삼겹살의 가격 아니냐,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19,800원이 삼겹살을 검색해서 19,800원짜리 제품이 나왔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은 이 가격은 항정살이고 삼겹살은 추가 요금 3,000원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뷰징을 악용할 수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어뷰징이라는 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트래픽이나 가구매를 활용을 하는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삼겹살을 검색했을 때 삼겹살 키워드에서 제일 잘 팔린 상품이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 하나의 상품 코드, 그러니까 이 상품 코드 전체에서의 판매량, 리뷰 수를 가지고 순위가 올라가는 것이 네이버의 지금 구조상 문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돼지갈비나 가브리살, 항정살에서 싸게 이제 판매하면은 삼겹살을 검색했을 때도 이 제품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GBDT 모델,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그 알고리즘이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어쨌든 네이버가 봤을 때는 이런 악용하는 이런 모습들이
네이버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런 부작용들이 생겨나서 이거를 규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네이버가 원하는 모습은 뭡니까? 뻔하죠. 너무 뻔합니다. 쇼핑몰별로 이제 최저가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브랜드 카탈로그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이러면은 뭐 이거 입생 로랑 파운데이션 검색했을 때 입생 로랑 나오면은 브랜드 바로 알잖아요. 그 올 아워 모든 시간을 커버를 하겠다 뭐 이런 어떤 그런 라인도 이제 바로 나오고, 그리고 25mm 그리고 자외선 차단 지수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눈에 보이잖아요. 판매자들이 이 제목을 여러 가지를 막 쓰면서 세부 키워드들을 이제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헷갈려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쇼핑몰별 최저가로 이제 이 가격 비교가 묶여버리면은 제목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죠. 그쵸? 그래서 아주 깔끔한 제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랬을 때 가장 상위에 노출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가격이죠. 가격이죠. 그래서 상품을 묶는다는 거는 같은 상품끼리 이제 다 묶어버리겠다는 소리고, 그 안에서의 상위 노출 순위는 결국에는 이렇게 가격으로 묶어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팔도 비빔면 마찬가지죠. 이 브랜드 카탈로그로 그냥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마나 깔끔해요. 제목이 팔도 비빔면 130g 최저 500원. 이 제품 뭐 여기 스토어에서 판매하나 똑같은 제품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잖아요, 소비자라면은. 그래서 이걸 묶어버리고 여기에서 최저가 가격으로 또 표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게 네이버가 원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조금 논란이 많이 됐던 거는, 사실 기존에는 이런 종류의 이제 카테고리만 해당이 되고 있었어요. 도서는 결국에, 그러니까 도서는 명확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디지털 가전, 화장품, 미용, 노트북, 뭐 마스크들, 그러니까 이제 파급력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키워드가 명확한 것들이거든요. 브랜드 제품이 많잖아요, 뷰티나 미용에는. 그리고 제조사 제품들이 있어요. 이 디지털 가전에는 제조사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조사가 모델명을 입력을 하면은 그 모델명으로 다 한 번에 묶어버릴 수가 있어요. 속성이 입력이 가능한 것들, 예를 들면은 모델명, 제조사, 브랜드명,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입력을 했을 때 알고리즘이 묶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최근에 7월 26일,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됐네요. 이때부터 생활 건강 그리고 스포츠 레저 이쪽의 카테고리가 확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신고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는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상품이 삭제가 된 거죠. 지금 여기에는 대다수의 셀러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주방용품, 사무용품, 생활용품, 반려용품 등등 엄청나게 위탁을 하기에 적합한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생활건강 카테고리에. 그리고 스포츠 레저에서도 요즘에 뜨는 거, 캠핑, 낚시, 등산, 헬스 등등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은 판매자분들이 카톡을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네이버는 똑같은 상품을 다양하게 판매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 네이버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운영 정책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상품명에는 첫 번째 옵션만 표기가 가능하다.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러 옵션을 표기하거나 포괄하는 명칭은 사용이 불가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 변하지 않는 원칙은 상품명에 내가 어떤 키워드를 입력을 했으면은 그거는 첫 번째 옵션에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명과 이 옵션이 동일해지는 것이 지금 이 정책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옵션이 품절이 되면요, 상품 자체를 품절 처리를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옵션은 기본 상품 가격, 뭐 마이너스를 주거나 플러스를 줘서 소비자들의 어떤 미끼 상품처럼 보여지는 일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외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뭐 색상이나 사이즈, 맛,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가격이 같으면은 상품명에 표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조금 뒤에서 다시 한번 다뤄볼게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상품명에 농심 신라면 짜파게티 그리고 옵션에 신라면 짜파게티 이렇게 보통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스마트 스토어 셀러분들 10분 중에 9명은 다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신라면을 검색했을 때 노출이 돼야 되고 짜파게티 검색했을 때 노출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쓰고 그걸 옵션에 적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건데 앞으로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명에 신라면이 있으면은 첫 번째 옵션에 신라면이 있는 건 맞아. 근데 짜파게티가 들어가서는 안 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두 번째 옵션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은 상품명에 농심 신라면 이렇게 적고 첫 번째 옵션에 신라면 이렇게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짜파게티 어떻게 팔아야 돼요? 그거는 상품명에 적으면 안 되고 그냥 옵션에 팔아 이런 거예요. 이 짜파게티라는 거는 제목에 적지 말고 옵션에만 넣어라 이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농심 라면 이렇게 적으면은 또 안 돼요. 왜냐면 신라면은 라면이 맞지만 라면이라고 해서 전부 다 신라면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 첫 번째 상품이 무엇인지를 지칭을 하는 것을 여기다 적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마찬가지죠. 농심 신라면 이렇게 적었는데 짜파게티가 1등에 있네요. 이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첫 번째 옵션이랑 상품명이랑 같아야 된다. 이게 가장 큰 운영 정책의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기준 위반 시에 상품 삭제 그리고 클린 프로그램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적용한 다음에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이 집중 모니터링 기간에는 신고하는 것들에 의해서 많이 삭제가 될 거예요. 그때 적용이 지금 7월 26일, 일주일 정도 지났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돌려서 일괄적으로 상품을 삭제시키기 때문에 피도 눈물도 없이 지금 삭제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사실 진짜로. 그러면 삭제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한 거 아닙니까? 지금 수정해도 되나요? 다행히 저희가 수강생 분들께 좀 협조를 구해가지고 이제 물어본 결과 다시 상품이나 순위가 복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품명이 이제 문제가 됐잖아요. 그리고 옵션도 문제가 있었을 거고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제품을 올려놨더니 갑자기 다시 복구가 됐다. 당연히 이분들은 고객센터에 계속 푸시를 하셨겠죠. 다행히 이제 복구가 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전부 다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네이버는 왜 이렇게까지 하나요? 네이버가 추구하는 방향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스를 수는 없고 다만 네이버가 앞으로 어떤 행동들을 할지는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적응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네이버는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사실 네이버의 공지사항 흐름을 보면요. 이미 예견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책들인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올해 3월에 2022년 3월에 대표 이미지의 텍스트를 금지한다라는 이런 공지사항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대표 이미지랑 상품명이랑 이제 일치를 시켜야겠다는 그런 정책인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LG BD470 이렇게 입력하면 이게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대표 이미지에는 상품의 이미지가 있어야 되고 그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이 상품명에 있어야 된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린 게 올해 3월에 있었던 그런 공지였고요. 그리고 6월 달에 제가 방금 설명해드린 공지사항이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쉽게 얘기하자면 옵션 1번이 대표 상품으로 되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정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이렇게 보면은 대표 이미지는 상품명과 같아야 되고 또 상품명은 옵션 1번하고 같아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네이버는 하나의 상품으로 보겠다는 뜻이죠. 이 정책을 계속 가겠다는 뜻이에요. 네이버 쇼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정책은 뒤로 돌아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이 되면 더 발전이 될 거예요.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 이 큰 거시적인 흐름을 보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 쇼핑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지 네이버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니즈에 맞춰서 이 플랫폼을 개선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합니까? 네이버는 단순합니다. 뭐 아주 유니크하고 특별하고 핸드메이드 제품 우대하고 이런 정책 절대 안 해요. 네이버는 아주 심플해요. 쇼핑할 때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AI를 가지고 사용자마다 추천을 해주겠다. 그리고 클린 프로그램을 우리는 개발을 해서 자체적으로 돌리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쇼핑을 할 때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플랫폼은 안 그런가요? 다른 플랫폼은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플랫폼마다 추구하는 그 가치가 조금씩 다르고 이번 공지사항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은 FAQ를 한번 보시면은 네이버의 방향에 대해서 조금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FAQ가 엄청나게 길었어요. 이 공지사항 글이. 제가 링크는 따로 첨부를 한번 할게요. 여기에 좀 주의 깊게 보면 좋을 만한 것들이 몇 개 있어서 제가 한번 갖고 왔습니다. 우선은 이거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단일 상품과 모음전 상품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근데 네이버도 인정을 했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옵션을 허용하는 것이 모음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상품명을 기준으로 단일 상품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서 변경 기준, 그러니까 이번에 바뀌는 기준에서는 이렇게 딱히 뭔가 구분을 아주 명명하진 않을 것이다. 모음전이란 어떤 것이고 단일 상품이란 무엇이다 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 본인들도 아직은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어떤 돌발 상황이 나올지 모르니까. 다만 허용이나 불가 기준을 중심으로 설명을 했고 이런 것들을 계속 디벨롭을 하다 보면은 네이버가 한번 공지사항으로 쫙 명명을 해줄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모르지만 여기가 핵심인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검색 결과 기준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 검색 결과 기준이 제가 볼 땐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옵션으로 뭐 여러 가지를 등록을 해서 소비자가 불편해 했었을 수도 있고 또 가격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판매자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다 이렇게 규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되는 알고리즘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검색 결과 기준이다. 즉 네이버의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그 네이버 쇼핑에 탭이 뜨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품이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는데 그 쇼핑되는 그 네이버 쇼핑에 이 리스트되는 그 기준들 이런 것들을 규제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즉 상위 노출하고도 연관이 있는 부분이죠. 모든 상품은 단일 상품의 형태로 등록이 되어야 한다. 네이버가 이런 워딩을 쓴 게 거의 뭐 처음이에요. 공식적으로 쓴 지는 기존에는 이렇게 명명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네이버가 추구하는 방향이 이렇게 단일 상품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추구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색 결과 기준은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나오는 네이버 쇼핑 탭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굉장히 깔끔하죠. 상품명에 땡땡 마스크 KF94 대형인지 그리고 흰색인지 그리고 몇 매가 들어있는지 아주 깔끔하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결국에 이런 상품명을 원하고 또 이번에 옵션 첫 번째는 이렇게 맞춰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옵션에 그 추가금을 등록해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 주실 수 있잖아요. 당연히 가능하죠. 당연히 가능한데 그러니까 네이버는 이제 아주 명확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대로입니다. 지금까지랑 이제 변한 게 없습니다. 다만 이제 첫 번째 상품만 아주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엔 옵션가를 추가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FAQ에 이 질문을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걸 왜 자주 묻는 질문이라고 올려놓은 건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제가 그냥 아예 넣었습니다. 잘 보세요. 상품명에 표기하지 않을 수 있는 옵션은 색상, 사이즈, 맛, 향 외에는 없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질문 많이 주시거든요. 상품명에 표기하지 않을 수 있는 옵션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많은 세부 키워드를 쓸수록 상품이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이거를 내가 상품명에 명확하게 표기를 하면은 유입량이 줄어들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운동화를 팔아요.
근데 이 운동화에서 저는 검은색도 팔고 흰색도 팔고 파란색도 팔아요. 그리고 빨간색도 팝니다. 근데 여기다가 제목에다가 제가 흰색 이렇게 이야기를 적어버리면은 저는 파란색도 팔고 뭐 빨간색도 팔고 검은색도 팔 수 있는데 이 흰색을 찾는 사람만 내 스토어에서 상품을 클릭할 거 아니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상품명에 웬만하면은 옵션을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쓰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넓게 포괄적으로 다 쓰고 싶어 하죠. 흰색, 파랑, 뭐 검정 이런 식으로 다 늘어뜨려야 사람들이 여기에 올 거 아니야. 검은색 찾는 사람도 오고 파란색 찾는 사람도 오고 또 키워드 검색했을 때 노출될 수 있는 확률도 높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라고 한 건데 여기 보시면은 네이버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낸 것 같아요. 어쨌든 표기하지 않을 수 있는데 옵션명을 상품명에 등록 부탁드립니다. 이건 아까랑 똑같은 얘기고, 중요한 건 이런 말을 했어요. 옵션명을 검색하는 사용자도 많기 때문에 상품명에서 제외하는 것보다 첫 번째 옵션을 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운동화를 내가 흰색도 판매할 수 있고 검은색도 판매할 수 있고 빨간색도 판매할 수 있지만 나이키 에어맥스 97 흰색 이렇게 검색을 해서 들어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판매자 분께도 그게 유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판단은 보시는 분들한테 이제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좀 혼란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예시가 하나 있는데 네이버에서 예시를 보여주기는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굉장히 애매하다. 제가 볼 때는 조금 애매한 게 너무나도 많다. 정말 예외사항이 너무나도 많아서 신고 대잔치가 될 거고 고객센터 불티 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시를 한번 볼게요. 이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명시를 안 했죠. 이 색상은 명시를 안 해도 된다 했잖아요. 상품명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팔아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이렇게 아예 블랙 이렇게 쓸 거면은 블랙 이렇게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부터는 관여 안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블랙, 화이트, 빨강, 검정 이렇게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하나하나가 이제 옵션에 있는 색상으로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즉 아예 안 쓰던지 아니면은 이렇게 아예 명시를 하던지 둘 중에 하나 골라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상품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사실 네이버가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저도 너무나도 궁금해요. 이게 전례가 없거든요. 노트에는 뭐 10도 있는데 이번에 뭐 20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써야 되냐 이거죠. 여기서 네이버가 노트 10용이다 라고 명시를 하면은 이 옵션 첫 번째는 이제 허용을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노트 시리즈, 왜냐면 이거 노트니까 노트 시리즈 이렇게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른 옵션에 직접 간접 표현 금지 이런 어떤 시리즈들이 있다라는 것은 명시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색상 모음전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색상 구비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로 휴대폰 케이스라고 명시를 했는데 이게 Z 플립 3냐 뭐 노트 20이냐 이런 거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면 이거는 휴대폰 케이스잖아요. 휴대폰 케이스인데 정확히 어떤 상품에 대한 케이스인지는 안 나와 있지 않잖아요. 아까 여기서는 삼성 땡땡 노트북이라고 아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의 색상만 들어가면 됐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휴대폰 케이스지만 이게 어떤 기종인지는 적지 않았죠. 그럼 이건 또 안 되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은 거죠. 옵션 첫 번째랑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옵션에서 Z 플립도 팔고 뭐도 팔고 이게 다 팔 수가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헷갈리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 주실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옵션부터는 자유롭게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두 번째 상품을 내가 상품 등록을 또 하면 괜찮은 겁니까? 그럼 무한증식 될 수 있잖아요. 그쵸? 원래는 이게 안 됐어요. 다른 상품의 옵션으로 판매 중인 상품은 추가로 상품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중복 기준에 따라서 제재를 했어요. 그래서 뒤에 등록한 제품들이 삭제가 됐었습니다. 아무런 경고도 없이 이제 삭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월 4일 날 다시 이제 수정이 된다고 합니다. 상품명에 표기되었거나
상품명이 표가라는 옵션이 아닌 다른 옵션, 그러니까 상품명에 내가 적시하지 않은 것들, 표기하지 않은 옵션들은 별도의 상품을 등록해서 판매해도 중복 기준으로 제재하지 않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농심 신라면을 적었으면 신라면, 이거 맞죠? 그랬을 때 옵션 2에 안성탕면 이렇게 적었으면은 원래는 중복 제재로 상품을 등록하면 안 되는데 이제부터는 규제가 바뀌어서 이렇게 따로 등록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바뀔 것 같아요. 농심 신라면 이렇게 적고 또 농심 안성탕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분리가 될 것 같고, 각각의 상품 안에 들어갔을 때 옵션은 첫 번째가 안성탕면이 나올 거고, 그리고 두 번째가 다시 신라면, 이런 식으로 옵션들을 서로 이렇게 믹스해서 조금 시키는 것들이 유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엔 또 안 돼요. 앞에서는 이렇게 신라면 이렇게 명칭을 아예 지칭을 했었는데, 농심 라면 이렇게 포괄적으로 쓴 경우에는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또 새롭게 신라면과 안성탕면을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삼성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이 제목에 보면은 농심 라면이라고 했지 냉장고랑은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게다가 삼성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이거는 중복 제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거는 진짜 이거예요. 그래, 정책 알겠어. 상품명과 옵션 첫 번째 맞춰야 되는 거 알겠어. 그러니까 상품명에 지금 표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아니면 뭐 포괄하게 써야 돼, 말아야 돼? 지금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헷갈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헷갈려요. 이 옵션 자체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휴대폰 케이스의 경우에 모델명과 휴대폰 기종이라는 두 가지 선택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기 때문에 뭐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이게 안 되고, 그러니까 예시가 나오면은 그렇구나 이해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이걸 잘못 쓰면은 상품이 삭제가 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그냥 과감하게 올립니까? 이 예시들만 보고. 휴대폰 케이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른 생활건강 카테고리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워낙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일일이 다 올린 다음에 내가 삭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서 올릴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고객센터에 일일이 이 모든 상품들을 다 하나하나 이 규정에 맞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해도 문제가 이제 되는 거고, 또 고객센터도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지금 아주 너무너무 헷갈리는 그런 상황으로 왔습니다. 지금 네이버 쇼핑 탭을 보면은 되게 많은 상품들이 진짜 잘려나가고 있어요. 다 삭제가 되고 있어요. 심상치가 않아요. 근데 네이버가 원하고 있는 그림들이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철제 선반에 5단이다 라고 하면 이 대표 이미지가 일단 5단이 맞아야 돼요. 그리고 상품 옵션이 5단이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걸 원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상품명에 5단이라고 적었으면 이제 5단이라는 것이 이 상품 전체를 나타내는 겁니다. 들어가서 사이즈 변경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 상품 자체는 이 5단을 만드는 데 초점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3단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게 아주 그렇게 딱 떨어지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철제 선반이지만 베란다 선반용으로도 쓸 수 있고 건조기용으로도 쓸 수 있고 세탁기 놓는 용도로 쓸 수 있고, 지금 여기는 용도와 사이즈 이게 두 개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휴대폰 케이스 같은 경우에 모델명이나 기종 이게 두 개가 공존하고 있잖아요. 근데 철제 선반도 마찬가지로 이 용도와 사이즈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용도와 사이즈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공지사항을 올린 것만 봤을 때는 사이즈에 대한 부분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용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분명히 규제가 들어갈 건데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는 어떻게 하길 원하는 걸까요? 일단 네이버가 이렇게 구분을 해놓는 걸 보시면은 이거에 맞춰서 알고리즘이 이제 노출을 시켜주고 상위 노출에 가점을 주겠다는 뜻인데, 스탠드 선반, 이동식 선반, 벽걸이 선반, 코너 선반 이런 카테고리가 앞으로 이제 조금 더 늘어날 거예요. 세분화가 많이 될 겁니다. 상품이 삭제되고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베타 테스트를 경험을 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에 나중에는 여기에 있는 걸 선택하게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상품명만 적게끔.
그래서 사이즈 같은 경우도 선택을 할 수 있고 높이, 가격도 이제 선택을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제품들이 쭈루룩 나오는데 이제 브랜드가 다른 거죠. 그런 형태를 가기를 지금 네이버는 원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캔넬 방석을 제가 예시로 들어볼게요. 강아지, 고양이 그 방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는 지금 대표 이미지를 보시면은 강아지랑 고양이가 없죠? 왜냐? 이거 용도잖아요, 용도. 강아지한테도 쓸 수 있고 고양이한테 쓸 수 있잖아요. 키워드로 치면은 강아지 방석, 고양이 방석 이렇게 이제 걸리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기에 강아지, 고양이가 없기 때문에 이게 강아지용인지 고양이용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왜냐면 이게 문제가 안 되면 또 다른 문제인 게 세부 키워드를 쭈루룩 했을 때 어디는 걸리고 어디는 안 걸리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으로 강아지 방석들이 쭈루룩 나오고 또 고양이 방석들이 쭈루룩 나오고 이런 것들을 네이버가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합리적 추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게 대표적인 예시죠. 여기에는 고양이가 없죠. 강아지 하나만 있잖아요. 대표 이미지도 강아지잖아요. 그죠? 합리적 의심인 이유는 네이버에 캔넬 방석 이렇게 검색하면은 대상이 지금 두 군데가 있어요. 강아지나 고양이.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로 조금은 뭔가 디벨롭을 시켜서 아주 세분화하지 않을까, 그런 의심을 좀 제가 지금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네이버가 싫어하는 것들은 어쨌든 명확하게 이번 정책에서 확인을 한 것 같아요. 같은 상품이 키워드만 다르게 해서 여러 군데 등록되는 것들을 싫어합니다. 왜냐? 팔도 비빔면이면은 그 이제 팔도 비빔면에서 130g 이렇게 딱 명확하게 하면 되는데 뭐 팔도 비빔면, 신라면, 뭐 짜파게티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러 가지 상품들이 나오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소비자가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찾기도 어렵고 가격 비교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같은 상품들은 다 이제 묶어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들, 기준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이버가 좋아하는 건 뭐예요? 반대로 최저가 비교, 카탈로그 비교, 이거는 명확해요. 왜냐면 소비자가 내가 물건을 잘못 샀어요 라고 피해를 볼 수가 없거든요. 상품이 같으니까. 내가 상품명을 조금 다르게 해서 노출을 달리 해서 물건을 판매하고 싶지만 네이버가 그걸 막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슷한 상품명들로 이제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요, 지금은 최대한 안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그 어떤 그 꼼수나 이런 것도 그렇게 지금 큰 리스크를 질만 하진 않아요. 오히려 꼼수는 이제 금지하시고 내가 안전하게 묶은 다음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옵션명이랑 상품명 바꾸고 대표 이미지도 이제 바꿔서 일치를 시키세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제품은 그냥 별도로 단일 등록을 하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걸 지키지 않은 제품들이 지금 있지 않겠습니까? 네이버 쇼핑에.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이 이제는 신고를 받고 떨어져 나가겠죠. 그러면 그 자리를 내가 채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고 방식인 것 같습니다. 많은 셀러분들이 고객센터에 항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복구를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네이버가 정말로 이런 것들을 다 삭제를 할까, 엄청나게 파급이 클 텐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삭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네, 윈터 이즈 커밍이 오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수강생분들이 진짜 많이 질문 주시는데 네이버에서 계속 판매하는 게 맞을까요? 뭐 쿠팡은요, 자사몰은요, 이렇게 많이 말씀 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4월 16일 날 전체 특강 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네이버는 이제 끝났다. 그 격변하는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한번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시장 점유율이 점점 이제 떨어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네이버 외적으로 이제 쿠팡이 이제 조금 상승은 하겠죠. 근데 쿠팡은 단점이 있다. 쿠팡은 약간 이제 독약 같은 거죠.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한 번쯤은 마셔야 되는 독약. 왜냐, 이 수요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냥 등록만 해도 많이 팔려요. 그냥 CPC 광고 이거 하나만 해도 그냥 다 팔려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뭐 로켓 배송 들어가신 분들이라든지 제트 배송 들어가신 분들 이제 점점 수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광고비 계속 증액하라고 압박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독이 든 성배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가고 있고, 이 외에 자사몰이라든지 제가 말했죠. 버티컬 플랫폼을 주목을 하셔라. 오늘의 집이나 아이디어스 같은 버티컬 플랫폼들을 주목을 꼭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어떤 넥스트 스텝, 네이버 외적인 거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하라는 것만 지켜도 순위 상승이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왔습니다. 윈터 이즈 커밍이지만 뭐 나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모든 판매자한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잘 팔고 있었다면 이때 기회다, 대응을 좀 해서 견고하게 성을 쌓아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반대로 리뷰 수나 구매 건수가 낮아서 위로 못 올라가셨던 분들은 지금 이렇게 잘 대비하시면은 구매 건수나 리뷰 수가 좀 낮아도 상위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졌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잘 파는 전략들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